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세 분만 잘 계셨네요. 일주일 동안 세 분만 잘 계셨다고. 대답을 세 분밖에 안 했으니까. 말이 너무 어려웠나 보네요. 자, 오늘 나갈 부분이 130페이지입니다. 토지 등록 나갈 차례인데 이 부분부터가 이제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토지의 등록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토지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배울 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해면 위의 전국토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등록하는 과정이 이제 총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 중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찾으셨어요? 네,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서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는 지금 나온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등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인데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등록한 이후에 지번, 지목 등이 바뀐다는 얘기는 아주 쉬운 사례로 분할했을 경우는 토지 면적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합병하게 되면 커지겠네요. 이렇게 소재, 지번 등이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이 생기는 경우는 이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되 단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직권으로 할 경우에 수립하는 계획과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가볍게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책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계획에 의거해서 두 번째는 토지 이동을 조사하게 되며 세 번째 경우는 조사한 사항을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재를 하게 되고 기재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청 내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들고 마지막이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양은 얼마 안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까지 기출문제가 6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만. 안 놀라시네. 놀랄 시기인데 여기서. 그럼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건 누가 등록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기 최초 등록할 때는 등록한 이후에 토지 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다 보니까 권한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권한이 있다 그러면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고 국장이 하시고 그 이유는 소관청이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도 나중에 외울 부분인데 지금은 뭐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요것만 이해하세요.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고 국장이 하시고 그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해서 토지의 소재나 지번 등이 바뀌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 돼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까지만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세부적인 건 아직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차이점 나는 거 이 두 개만 교재 나온 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필지란 말이 따라붙는데 필지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이 된 토지를 필지라고 부르고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입니다. 사람을 셀 때는 뭘로 세고 한 명, 두 명 세고 말을 셀 때는 한 필, 두 필 세죠.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인데 필지는 크기에 대해서 제한은 없어요. 사람도 한 명, 두 명 셀 경우에 저처럼 등치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듯이 필지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왜 웃으세요? 자, 작으시구나. 자, 그래가지고서 규모는 따지질 않고 법이 정한 하나의 단위 필지가 바로 토지가 필지가 됩니다. 근데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갖출 요건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요건이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얘기는 동이나 리가 같아야 하나의 필지로 보는 것이고 동과 리가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 상계동에 있는 토지하고 중계동은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동에 있어야지만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요건의 경우는 토지 용도나 똑같은 말이 지목인데 지목도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하며 세 번째 경우는 토지 소유자 역시 동일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 경우는 토지의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돼요. 집안 연속이라는 얘기는 우리 강의실이 하나의 필지 닫히 있었는데 이 가운데로 도로가 뻥 뚫려 버리게 되면 도로를 통해 집안이 단절된 경우는 양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어서 집안이 연속이 돼 있을 부분이고 다섯 번째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도 같아야 됩니다. 축척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요건의 경우는 등기 여부까지 동일해야 돼요.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게 헷갈리면 안 될 부분인데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을 것, 돼 있지 않아도 된다.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고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성립할 수가 있는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처음 수업 들을 때 대한민국 전 국토는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대장이 다 있는데 전 국토가 등기부가 다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쉬운 사례로 한강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죠? 한강은 누구 땅인가요? 국가 땅입니다.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뭘 봐야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죠? 뭐 이런 것도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미등기로 빠져나오는 것이 약 전 국토에 현재 한 10% 정도가 미등기 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미등기 토지하고 등기된 땅을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가 등기 여부 동일하는 그 개념인 거지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실 부분이고 요건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어디가 써먹느냐? 이거는 문제 내지는 않고요. 나중에 나오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합병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필지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필지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필지가 될 수 있을 때 합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합병 요건 배울 때 합병하기 위해선 10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가 이겁니다. 그때 한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페이지 131페이지에 양입지란 말이 중간에 낑겨 있는데 자, 칠판 잠깐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만약에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볼 수 없다라는 개념이 떨어질 텐데 문제는 지목이 다른 토지지만 하나의 필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토지가 바로 양입지예요. 그럼 양입지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양입지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을 따져보게 되면 아파트 대지의 지목은 한 글자로 대라고 부르고 여기는 외관상 분명히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을 경우에 분명히 지목은 대하고 도로로 구별할 토지가 있지만 지적될 때 보게 되면 이 도로가 도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대로 편입돼 버려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고 뭘로 인정해 버리겠다? 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자 입장에서 큰 주된 땅, 종된 땅 조그만 게 있을 경우에 이 땅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을 테니까 이 조그만 땅을 합쳐서 같이 일필지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땅이 바로 양입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양입지라는 토지는 요거는 주된 토지 개념, 종된 토지 개념. 손가락 보면 답이 나와요. 주된 토지 개념, 종된 토지 개념. 종된 토지, 요게 바로 양입지라는 겁니다. 그럼 양입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르는 게 양입지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사례가 시골 가시면 논바닥이 많이 있을 텐데 논바닥과 논바닥 사이에는 또랑이 있어요. 물고. 이 또랑의 지목이 국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국어. 국어란 지목이 있지만 지적될 때 보게 되면 국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답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것도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땅들을 전부 다 편입시켜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런 땅을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꾸 떠들어야 돼. 양임죄라만 쓰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11월, 12월 달은 입이 터지면 좋아요. 이런 말을 모르다 보니까 이 용어 정리해서 입만 터지면 나중에 1월, 3월 반복할 때 실력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지금은 용어 정리한 단계니까 뭐 세부적인 상황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양입시란 말이 뭔지 이런 정도만 세분하시고 따라보는 뭐 요건이나 제한 사유 등은 나중에 1월, 3월 나갈 때 그때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그만 땅 양입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요건의 경우는 필히 이 조그만 땅은 주된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립지가 될 수가 있고 필히 이 조그만 땅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주의할 점이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같으면은 다 대일게 양립지란 말이 안 나오니까 용도가 대도로 다른 땅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땅이 있을 때 비로소 양립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단서조항에서 다만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가 3가지가 빠집니다. 전부 다 종된 땅만 제한을 하는데 조그만 땅만 요거만 이 조그만 땅이 일단은 대가 아니어야 됩니다. 대는 양입할 수가 없다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가는데 외울 건 아니고요. 가만히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이라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과수원 안에 살고 계신 집터 있습니다. 여기 지목은 과수원이고 이 지목은 집터니까 뭐가 될까? 대가 되겠죠? 그럼 주된 땅은 과수원, 종된 땅은 대가 있을 경우에 땅값은 과수원이 비싸요? 대가 비싸요? 대가 비싸죠? 여러분 이 땅을 저에게 팔을 때 비싼 땅, 이 대를 싼 땅, 과수원 합쳐가지고서 싸게 파실래요? 아니면 따로 계산하실래요? 따로 계산해야 되죠? 그 비싼 땅을 싼 땅이 합칠 수는 없으니까 대의 경우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는 양입할 수가 없다가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이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할 수는 없단데 하나의 사례 가지고 보게 되면 요 대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로 가정을 하고 이 도로의 면적이 만약에 300도 가능하고 301도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10% 초과란 말이 나왔죠? 요거부터 정리하자고 초과란 말부터 일로 와서 초과는 10%를 포함시켜요? 제외시켜요? 이제 그거 정리해 드리려고. 자, 5부터 5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같은 기분 들지만 5 이상이란 말 쓰기도 하고 5 이하란 말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 초과 5 미만일 경우에 5 이상이란 말 나오면 얼마가 된다? 5부터죠? 그 다음에 5 이하도 5부터 5 초과는 6부터 5 미만은 4부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어떤 기준 잡을 당시에는 이제 요거만 아시라니 요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숫자가 5입니다. 번호가 제가 주장하기를 절중심으로 5 이상은 제우측으로 가시고 5 이하는 좌측으로 가시래요. 그럼 여러분 5 어디로 가실래요? 이상으로 가실래요? 이하로 가실래요? 양쪽 다 거쳐버렸죠? 아닌가? 다시 이 한국말이 좀 어려운가 보네. 자, 절중심으로 5 이상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5 이하는 왼쪽으로 가시래요. 그럼 양쪽 다 거쳤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올 중심으로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우측으로 5 미만은 좌측으로 가시래요. 5 어디로 가실래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겹쳐버리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낙동강 오리랄 생겨버리니까 숫자 기준 잡을 당시에는 이상 이하가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 빈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세법이나 공법에서 기준 잡을 당시에 이상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같이 어울리는 말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랑 어울리는 것이고 초과란 말이 나오면은 이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말뜻 이해 갔어요? 그래야지 빈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10% 초과라는 얘기는 10%를 제외하는 거죠? 초과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면 3,000제곱미터 10%는 얼마인가요? 300이죠? 300까지는 편입이 됩니다. 다 대로 인정해버리는데 300에는 10%를 초과했죠? 초과한 경우는 일단 양임이 안 되고 별도의 지목 도로입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양립시키겠더라? 10%까지만 양립된다 이 뜻이에요. 300을 외우는 게 아니라 10%를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2000제곱미터일 경우는 2000제곱미터일 경우는 210이더라. 그러면 양립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경우에 110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10%까지 양립되는 것이 넘어서면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10%를 초과하면 양립이 안 되는데 10% 이내라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종된 땅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립시킬 수 없다가 됩니다. 330이라는 얘기는 평수로 따지니까 얼마가 될까요? 100평이죠. 100평을 넘어서는 경우도 양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겁니다. 대 10% 330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주고도 다음 주 양립을 못 시키는 경우는 1번에 대, 2번에 10%, 3번 330 주는 경우는 주고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응용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 대지가 하나 있다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가 있는데 면적이 4,500제곱미터 가정을 하고 요한 이만큼의 전이 있어요. 전의 면적이 400제곱미터일 경우에 양립시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런 사례를 줬을 경우에 이 세 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 집어넣어서 세 개를 넘어섰을 때 양립이 되는 겁니다. 일단 주된 땅이 뭔가요? 목장용지고 종된 땅은 전이죠. 조그만 땅이 대인가요? 대 아니죠? 이건 통과. 10%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죠? 이거 통과. 330은 초과했나요? 네, 그럼 여기 걸렸기 때문에 양립시킬 수가 없다요. 별대지목 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할 줄 알면 문제 맞춰요. 친절하게 1번 전, 1번 대, 2번 10%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 가지고 양립시킬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양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세 개를 접목을 시켜서 응용할 줄 알면 문제 맞추는 겁니다. 처음은 아직까지 여기 갈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요거만 이해하세요. 이 세부적인 사항 안 외워도 좋고 양립제라는 것은 모름이야 하더라. 뜻이 편입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립제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사람만 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다들 대답 안 했으니까. 자, 지금 판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술을 먹고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단지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서 면허 취소되고 벌금을 맞은 사람이 나는 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부분 판례가 나오기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대부분 판례했습니다. 옛날에. 왜?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술 먹으면 꼭 하는 거 있죠. 대래 불러오다가 여기 딱 내린 다음에 내가 운전할 거다 가. 그러고서 지가 운전하고 내가 사고 자꾸 치다 보니까 이제는 처벌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LG 트윈스 야구 선수 정성훈인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 10m인가 하다 걸려가지고서 벌금 받고 취소당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벌받으니까 운전하지 마시기 바라고. 어쨌든 아파트 단전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불러요? 양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꾸 떠들어야 돼. 그래 이 뭐가 뚫리기 시작을 해요. 제일 빨리 아는 방법은 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떠드는 게 제일 빨라요. 입이 열리면 그만큼 빨리 갑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양립제 필제 설명이고요. 넘어가게 되면 등록사항에서 집원이 나오는데 집원이란 것은 이제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집원 그럽니다. 집원은 거의 매회 하나씩 꼬박꼬박 출제를 합니다. 깊이는 못 들어가고 그냥 원칙론적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개념만 좀 이해하시길 바래요. 집원이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집원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요. 줄은 쳐드릴게요. 일단 먼저 설명부터 들으시고 줄 쳐드릴 테니까 알고 보는 게 편할 겁니다. 집원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부여 기관이 될 것이고 부여하는 순서의 경우는 북서쪽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동쪽으로 집원을 진행하는 것이 진행 방향입니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여기서 배울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집원의 이제 생긴 형태 보고 나누자고요. 집원이 10번 집원도 있고 30번 집원도 있고 10의 1번 집원하고 31번 집원이 이렇게 네 가지 모양새를 갖는 것이 집원의 생긴 형태입니다.
집어는 요 네 가지 모양새가 있는데 10번, 30번 나온 집어를 본번만 된 집어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집어는 앞에 있는 번호가 본번이고 뒤에 있는 번호를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집어는 본번이라는 번호하고 부번이 만나서 집어를 구성할 수도 있다요. 본번만 생긴 집어도 있고 본번과 부번도 있는데 본번 하나만 나온 집어는 뭐라고 부르느냐? 혹시 탁구 칠 때 혼자 하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단식. 그러면 본번만 나온 집어는 얘를 단식 집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본번과 부번 같이 나온 집어를 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집어는 표기할 때 얘기인데 표기할 당시에는 집어는 이렇게 10과 10의 1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집어는 원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어는 앞에 산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산자를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집어는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산자 붙이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산자 붙이는 것이 여기 집원 표기의 방법이 될 텐데 이거 가지고 이제 띄는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가진 집원이 그냥 상계동 10번지일 경우 떼야 될 대장은 토지대장을 떼야 될까 임야대장을 떼야 될까? 토지대장 떼는 겁니다. 30번지일 경우는 임야대장을 떼는 거예요. 신청할 때. 30번지일 경우는 띄는 도면도 지적도 임야도 띄는 것이고 그냥 10번지일 경우 지적도를 신청을 해서 토지 모양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고 임야대장 뭐가 붙는데요? 산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집어는 이제 본번과 부번 구성할 경우에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합니다. 뭘로 연결하라고요? 따라가세요. 작대기로 연결하게 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표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로 읽습니다. 이 집어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면? 10의 1, 산 10의 1 읽는 거지 10-1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협박을 해야지 10-1 읽으면 내년에 다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 10의 1로 가는 게 이제 읽는 방법이니까 강한 협박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꼭 읽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표시를 작대기로 하고 읽을 때 의를 읽으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집안에 본번과 부번 구성할 경우에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라고 나온 게 시험 지문이에요.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여기에 퐁당 많이 빠졌기 때문에 표시는 작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로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고 얘는 읽는 거지 얘는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퐁당 빠져가지고 틀린 사람이 많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를 읽어라 이렇게 나눠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책 보게 되면 교재 보시게 되면 132페이지에서 집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더라. 본번으로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만 나온 집안 뒤에 덧붙은 게 없는 집안은 본번이란 말 쓰고 덧붙은 집안이 있는 것을 부번이라고 부르더라. 본번만 생긴 집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시고 단식 집안이라고 부르고 본번과 부번 같이 나온 집안을 복식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표기 보게 되면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근데 올해 26회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지문 중에 하나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어요?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도 올해 시험 지문이니까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안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을 한다. 이 경우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해서 표시와 읽는 건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잘 나오는 집원의 일단 처음에 입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원의 부여 방법에서 첫 번째 부여 단위가 있고 두 번째가 기본 위치가 있고 세 번째가 진행 방향 나누시는데 이제 여기서 요거는 가볍게 워밍업만 하세요. 내지는 않으니까 그 뜻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여 단위라는 것은 이 지번 부여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보고 나눈 것이 단위에 따른 분류인데 세 가지로 세분을 합니다. 단위에 따른 분류의 경우는 먼저 지역,
단위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엽 단위법이 있고, 마지막이 단지 단위법에서 이 세 가지가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게 이 단지 단위법인데, 단지 단위법을 다른 말로 부르게 되면 얘는 블록식이라고 불러요. 블록식을 쓴다는 얘기는 주로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 내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블록식을 많이 씁니다. 블록식이라는 얘기는 개발 사업을 때 대지를 이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에 이게 택지에다 도로가 있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택지를 조성을 했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1블럭, 다 도로일 경우 여기고, 다 도로일 경우 여기는 1블럭이라고 정해놓고, 여긴 2블럭 정하고, 여기는 3블럭을 정해서 지분 부여할 당시에 1블럭에 1, 1블럭에 2, 1블럭에 3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 1블럭, 2블럭에 1, 2블럭에 이런 식으로 지분 부여하는 것을 블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블럭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한 지역 내에서. 그럼 논바닥 한가운데 가가지고서 드디어 졸음신이 강림을 하셨군요. 예, 쌍꺼풀이 지는 거 보니까. 자, 논바닥 한가운데 가가지고서 어떤 논을 찾을 때 몇 번 답이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그 논주인하는 말이 요 블록, 논 돌아가면 있단 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블록이라는 말은 개발된 지역을 의미하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는 큰 무리가 없고, 세분할 것은 요 두 가지예요.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을 세분하실 텐데, 지역이란 말이 쉬워요? 도엽이란 말이 쉬운 것 같아요? 네, 쉬운 말은 도엽이 더 쉬운 말이에요. 도엽이란 말을 풀면은 여기 다 풀립니다. 정반대 관계니까. 도엽이란 말은 한자로 쓰게 되면 도자가 그림, 도자에다가 이 분필이 잘 부러져 이거. 그림 도자에다가 옆자가 입엽자입니다. 이렇게 도엽이란 말 쓰는데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도엽이란 말은 도면에 이파리가 있다는 뜻이 바로 도엽의 뜻이에요. 도엽이를 뭐라고요? 그림 도자에 입엽자라는 얘기예요. 도면에 무엇이 있다? 잎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럼 한 번에 다 이것만 풀면 다 풀리니까. 도엽의 뜻이 뭐라고요? 도면에 이파리가 있다. 그럼 나무를 딱 본 경우에 나무에 달린 이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도면에 장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적임에도 많다는 얘기고, 도면에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역이 넓다, 좁다. 도면이 많다는 얘기는 넓다가 돼야겠죠. 그럼 지역이 넓고 도면이 많은 지역은 도엽 단위법을 쓰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번을 한꺼번에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면별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을 도엽 단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지역은 정반대라 그랬으니까 도면의 장수가 많을까 적을까 여기는? 적다가 되겠죠. 지역이 넓지 않고 좁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푸시게 되면 싹 풀고 나가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맥은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뭐만 기억하셔라.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도엽 뜻이 뭐라고요? 한자로 그림 도자에 입엽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말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도면에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도면에 장수가 많다는 얘기이고,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역도 넓다 이렇게 해석하시게 되면 지역은 정반대니까 장수가 몇 장 되지 않고 지역이 좁으니까 굳이 도면으로 세분에 부여할 필요가 없이 전체를 통째로 부여하는 것이 지역단위법의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맥이 되는 것은 이게 맥입니다. 여기서는 요거나 기억하시면 말이 풀릴 것이고, 두 번째 기본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란 것은 한자로 기자가 일어설 기자를 쓰는 것이에요. 남자분을 군대 생활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고참에 들어와서 기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뻘떡 일어나야 되죠? 안 일어나고 개겠다가는 뒤지기 맞죠? 아닌가? 요즘에 군대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저희 아들놈이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휴학하고 군대 가려고 지원서를 냈더니만은 어머나 세상에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무슨 회사원 뽑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는 것도 20대 1을 경쟁률 뚫고 가야 되니까 보통 저게 아니던데. 예? 아니 많이 뽑지 않는데 아직 몇 년부터 10,000명 이상 더 뽑는다 그러는데 10,000명을 나눠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주별로 나눠봐니까 그걸 각 부대별로 나눠봐야 얼마 안 되니까 10,000명 더 뽑아봐야 각 부대별로 100명씩만 줘놔두고 금방 되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퍼뜨려 놓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데 동반입 되죠. 아니 근데
지역이 틀리니까 어쨌든 다 따로 가는데 지원서를 내겠는데 19일 날인가 1차 발표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집 가까운 데 갔는데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집에서 딱 1시간 거리에 버스로. 근데 주말마다 제가 한 일이 외출방 나가는 사람, 제 외출증 끊어준 사람이다 보니까 보직이. 그래서 전 제 외출증 제가 끊어가지고서 버스 타고 집에 와서 놀다가 가고서 했는데 지금은 지원해도 거길 못 가는 게 이제 한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마저 보자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기자를 쓰는 게 기본의 뜻인데 이건 쉬워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글로 된 책이 있다 가정을 하고 또 하나가 한자로 된 책이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를 나눈 경우에 한글 책 같은 경우는 쓰기 할 때 가로 쓰기 하죠. 그럼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가로로 이렇게 쓰고 나갈 것이고 우리 책 같은 경우가 한자로 된 책 같은 경우는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일자가 일어난 이 방향이 어디냐 보고 나는 것이 기본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위쪽이 방위표로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고 동쪽 서쪽이고 여기도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있을 경우에 우리 한글권의 경우는 시작하는 방향이 북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북서에서 번호가 벌떡 일어났다고 해서 북서기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한자권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자 시작된 위치가 북동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북동기번이라는 말 사용하는 것이 여기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 응용할 내용이 외울 건 아니고 뜻만 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럼 번호가 북서에서 1번 시작됐던 얘기는 끝나는 반대 방향은 북의 반대말은 뭐가 되고 남, 서의 반대말은 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집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집원 소관청이 무효하시되 어디에서 어디로 가실 것?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라 이 말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일자가 북동이다 보니까 끝나는 방향은 북의 반대말은 남이 되고 동의 반대말은 서가 되어서 북동에서 남서로 진행하는 것은 요거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한글권에서 한자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요걸 채택해서 북서에서 어디로 간대요? 남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집원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 따라 붙어요. 첫 번째가 사행식 그럽니다. 사행식은 사자가 뱀사자입니다. 뭐라고요? 뱀사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사자입니다. 뱀은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가죠. 가고 싶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뱀에게는 빠꾸기한 없어요. 뱀은 후진하면 죽어요. 비늘 벗겨져서. 어쨌든 간에 뱀은 지 마음대로 가는데 필지가 그만큼 불규칙한 지역. 농촌 지역 내에서 지방부여에서 사행식을 가장 많이 쓰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방식이 사행식을 많이 쓰는 것이 모양새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불규칙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행식을 가장 많이 써서 그 뜻이고요. 두 번째 기후식이 좀 어려운 말인데 기후식은 한자로 기후란 말이 홀짝을 다시 기우 그럽니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측 우측 나눈 다음에 좌측은 홀수로 보유하고 우측은 짝수만 주는 것을 요걸 기후식의 뜻이에요. 홀수를 한자어로 부를 때 얘를 기수라고 부르고 짝수를 한자어로 우수란 말 씁니다. 그럼 기우 이 말은 홀짝을 기우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구슬 가지고 뭘 했나요? 홀짝했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동전가지 일명 짤짤이라고 그랬고 해보셨구나. 안 해보셨어요? 못된 건 나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짤짤이 했고 이제 성인 됐으니까 지금은 지번 가지고 기우 할 때예요. 그럼 지번 부여할 때 이쪽은 홀수만 준다는 얘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홀수만 다 주고 짝수만 다 주는 것을 기후식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후식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도로가 발달이 돼 있어야 되니까 주로 시가리 지역 내에서 많이 쓰고 현재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뭘로 쓰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다녀보시면 무슨 노 몇 번지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무슨 노 몇 번지 할 때 이 방식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다녀보시다가 도로가 있고 양쪽 그 도로 중심으로 해서 건물 전면에
모순로 몇 번이라는 말이 써 있을 경우에 그 번호가 이쪽이 홀수면은 이 라인 다 홀수예요. 건너편은 전부 다 짝수로 해서 부여하는 것이 이제 도로명 주소 체계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죠, 이거? 네, 여기 도로명 주소는 요걸 쓰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양새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우리나라 지번이랑 번지란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번지랑 새로 오셨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번하고 번지란 말은 2013년까지는 같은 말이었었지만 14년부터 달라집니다.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고 번지란 말은 주소를 쓰게 돼 있어요. 주소는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 주소는 뭘로 쓰고 도로명 주소, 토지에 붙이는 번호는 지번으로 이원화 체계로 따로따로 정리해 가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모양새가 됐는데 왜 이렇게 그냥 하나로 가지고 정신없게 나눠놨을까, 그죠? 하지만 세계가 다 이걸로 써요. 전 세계가 도로명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세계화에 맞춰서 같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그냥 말뜻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지식은 이게 단지식이에요. 블록식으로 쓰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단지식인데 쓰는 지역은 주로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 내에서 단지식 등 블록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여할 때 단위에 따른 분류 기본이고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이건 가볍게 그냥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헷갈렸죠? 도엽, 나중에 1월달 수업 나갈 때도 도엽의 뜻은 뭐다? 그림, 도자에 입엽자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에 그럼 무엇이다는 얘기인가요? 이파리가 있다. 이 말 뜻은 도면의 장수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역이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는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나오는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의 부여 기준에서 첫 번째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시되 어떻게 부여하겠대요? 복서에서 남동으로 북서 기본 원칙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처음 나온 게 1번이고 기억번이고 그 밑에 이제 2, 3, 4, 5번에서 2번으로 갈게요. 이건 대부분 다 외우셔야 돼요. 오늘은 아마 원칙만 설명드릴 겁니다. 아마 2월달 진도까지도 원칙만 설명드리고 3, 4월, 7월, 8월 그때가 예외 외우시면 돼요. 원칙을 잡아놔야지만 예를 아주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아마 1월, 2월까지 원칙만 외우세요. 원칙만.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이번에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그럼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토지를 처음 등록할 때를 뭐라고 부르더라? 신규 등록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토지는 학개론 혹시 수업 들으셨어요? 학개론 수업 들으셨어요, 혹시? 토지는 증가한대, 증가하지 않는데요. 증가하지 부증성이라는 게 있죠? 증가하지 않지만 바닷가를 매립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지가 나온다거나 또 등록을 못한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등록을 처음 해주는 겁니다. 또 등록을 처음 할 때 이 땅 지번 부여해 줄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가 지금 방법이 되는 것이고 등록전환 뜻이라는 거 등록전환은 지난주에 배울 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걸 등록 전환 그랬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임야대장에 있을 때는 지번에 뭐가 붙어 있더라? 산자가 붙어 있죠? 토지대장은 산자가 없잖아요. 그럼 산자 지번을 없애버리고 지번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여기 첫 번째 내용인데 이 부분 다 대부분 외우셔야 됩니다. 원칙은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원칙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 말 바짝 줄이게 되면 인접한 토지, 줄여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더라. 이게 원칙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뭔 말이냐? 말을 풀고 가야죠. 지번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안 이어져야 돼요? 지번은 토지끼리 쭉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큼에 대해서 바닷가를 매립을 한 경우에 이 땅 지번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땅을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이 땅하고 인접한 땅을 찾아야 돼요. 인접지가 이렇게 세 필지다 가정을 하고 세 필지 지번이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이 다 가정을 한 경우에 그럼 이 토지의 지번 부여할 때는 이 땅이랑 인접한 땅이 세 개가 있는데 셋 다 본번이죠. 5, 6, 7 본번이니까 가장 빠른 본번은 5번이죠. 이 땅의 지번은 5의 1이다예요. 이게 부본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접지, 본번의 부번주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5번 옆에 5의 1이 있더라.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인접지 본번에 뭘 주란 얘기예요? 부번에서 이 땅은 5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접지 본번의 부번 이 뜻 이해 갔어요? 갔어요? 네.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1월, 2월까지 요거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예외 규정은 쉬워요. 원칙을 잡아놓게 되면 집어는 본번이 있고 부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칠판에서 집어는 여기 본번만 줄 수도 있고 부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얘가 원칙이 될 경우는 자동으로 얘는 예외.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가 예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원칙이면 자동으로 얘는 예외로 가니까 원칙은 얘가 부번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예외 규정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예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그 개념 잡을 당시에 본번이 원칙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깨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는 원칙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예외는 시험 보기 전까지 외우시면 되니까 원칙은 반드시 외우시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분할입니다. 분할은 토지를 나누는 게 분할인데 분할이라는 게 집은 어떻게 부여할까? 여러분 책 읽어보게 되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여기서 외울 말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정리를 하게 되면 원칙은 분할이 있는 경우에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하기 전 집원을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부여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외워놔야 돼요.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외우시는데 여기 뭔 말인가도 풀어야겠죠. 자, 하나의 필지에다 가정을 하고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은 집원이 10번이라는 토지 집원이 있는데 이 땅을 둘로 분할을 합니다. 그럼 하나는 옛날 집원 그대로 주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 옛날 집원 그대로 주니까 이 땅 10번 그대로 줄 것이고 이 땅이 9번 썼어요. 아직 안 썼으니까 하나 10번 주고 이쪽 토지는 10에 1로 가는 거예요. 10번을 분할하게 되면 10과 10의 1로 되는 것이고 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요 나머지 토지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주라고 그랬죠. 그럼 요 안에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이 몇 번인가요? 최종 부번은 그냥 1. 얘는 본번 부번이잖아요. 그럼 사용한 제일 마지막 부번은 1까지 썼잖아요. 그 다음 부번은 2니까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1 썼으니까. 그 다음 부번이니까. 오케이? 그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하나 10번 그대로 주고 10의 2까지 썼죠? 그 다음 10의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0의 1을 또 분할하게 되면 하나 10의 1 그대로 주고 여기는 그 다음 부번이 10의 2가 되면 여기 겹쳐버리니까 그 다음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이 몇 번이냐요? 3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4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분할했게 되면 분할은 본번은 안 건드려요. 본번은 가만히 놔두고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부번을 잡고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분할할 때 본번은 건들지 않는다. 그래야지만 분할하더라도 10번 주번을 끝까지 가져가야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요. 근데 이 분할할 때 나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10의 3, 10의 4, 10의 1, 10번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이게 나쁜 점이에요.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는 부번은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찾아갈 때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니까 좀 편하게 찾아가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10의 3 옆에 10의 4가 있겠지 그랬다가는 대동당합니다.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하지만 10번이라는 집은 본번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요.
그래서 분할을 할 때 본번은 건들지 않고 부번 잡고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현상으로 부번 잡고 주는 것을 이게 나와야 돼 입에서 나중에는 자꾸 나와서 이게 대화가 돼야지 뭐가 쌓여 나가는 거지. 예, 그렇죠. 그게 떠들어야지 자꾸. 그래야지 뭐가 남아 있어요. 최종 부번 다음 번이 떠들어야지 뭐가 남지. 나중에 겪어보시면 돼요. 들어서 이렇게 가신 분하고 저렇게 떠드신 분하고 기억은 떠들보니 훨씬 오래 가요. 자꾸 떠들고 웅웅 해야지만 그게 남는 것이고 앞에서 떠든 제 입장에서 저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 표정 한번 흉내 내볼까요? 딱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아는 말인지 모르는 말인지 못 넘어가겠더라고 저는. 넘어가야 되는데 알면은 끄떡끄떡 모르면 갸우뚱을 하시든 해야지 이제 어떤 제스처를 취해주면 축 치고 나갈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아시겠죠? 네, 자 즐겁게 떠드세요. 새로 오신 분 인사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다 인사했어 지난주에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이따 1시간 끝내서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셔요. 네, 노래도 한 곡 하셔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최종 부분 나온 부분 요거는 외워놓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합병을 보게 되면 합병이란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입니다. 합병할 때는 합병 전에는 지번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합병한 후에는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쓸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네 번째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 대상 지번 중 교재 읽어보니까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되는 토지상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규정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또 여기서 정리한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합병할 때 원칙은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결정하게 되고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이 지번이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사례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번이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이 있더라.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죠. 5번이 지번이 되고 6번, 7번은 없어집니다. 5번이 지번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5의 1이 있고 6의 1이 있고 7의 1번이 있더라. 이때 가장 빠른 지번은 5의 1번이 되겠죠. 얘가 지번이 됩니다. 이거 좀 없어질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5의 1번이 있고 지번이 6의 1번이 있고 17번하고 18번이 있을 경우에 부번이랑 본번이랑 같이 합병이 들어오는 경우는 부번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본번 중 빠른 거예요. 뭐가 빨라요? 17번이죠. 요게 선순위 모델이에요. 그래서 본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이 지번이니까 요건 지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요 사례에 갔어요. 이 세 개 외에는 사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요 합병할 때 얘기고 요게 제일 쉽죠. 마지막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적, 지번 부여 규정인데 도시개발 사업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 여기도 원칙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 읽어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뭐만 쓴데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쓴다. 다만 다음의 지번은 제외한다. 그래서 첫 번째 가번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사용할 수 없다.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 사용할 수 없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빠져나가는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자고요.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다. 이 얘기는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제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규칙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 이런 토지가 존재합니다. 시골에. 지번이 5번이 있고 6번, 7번,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이 있을 경우에 이 불규칙한 시골 땅들을 부획격리 사업을 해서 도로를 뚫은 다음에 땅을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 땅 바꿔주는 사업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을까?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금 말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말 쓰는 거예요. 땅을 바꿔주는 사업을 공법상에서는 환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환지. 그럼 여러분이 땅 주인이시고
구획을 정리해서 제가 땅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환지해서 돌려드릴 경우에 지번 부여할 때 바뀐 땅 이 집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게 내용인데 땅이 예뻐지고 깨끗해졌죠? 그럼 지번도 깨끗한 거 쓰겠다는 뜻이 숨어 있어요. 어떤 걸 쓴다고요? 깨끗한 걸 씁니다. 깨끗한 걸 쓰기 위해서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 깨끗해요? 후번이 깨끗해요? 본번이 깨끗하니까 원칙은 땅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한다고 원칙이에요. 그럼 본번만 쓴다는 얘기는 쓸 집은 몇 개가 있나요? 3개 있죠? 5번, 6번, 7번 쓸 수 있고 9번은 다 없어집니다. 그럼 땅이 깨끗해진 만큼 뭐만 쓰겠다? 깨끗한 본번만 쓰겠다 이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밑에 박스 안에서 가번과 나번이 다음은 제외한다죠. 본번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게 2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쓰는 게. 하나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안과 밖에 같은 동일한 본번이 있는 경우 이 집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못 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풀어야겠죠. 자, 이제 술집은 몇 개 남았다고요? 5, 6, 7, 3개 쓸 수 있는데 집어는 누가 부여하느냐? 사람이 부여합니다. 사람이 부여하는데 모르고 똑같은 집어 2개를 부여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적에도 5번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밖에도 5번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집번에 2개가 들어오는 것을 표현상으로 중번이 발생했다고 불러요. 어떤 번호? 중번. 그럼 하나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밖에. 안 했죠? 여기 딱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은 안 써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이해갔죠? 또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경계에 걸친 집안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그럼 이제 요건 빠져나갔고 요 7번 땅을 놓고 보니까 7번 땅은 이게 하나의 필지가 아니라 7번 이게 하나의 필지예요. 7번 땅. 7번 땅 일부가 좀 사업시행에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가 안가 밖에 걸쳐버렸네요. 그럼 사업시행장 안 하고 밖은 하나의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하게 되면 이 바깥 땅은 사업시행 안 했잖아요. 옛날 집은 쓰라고 7번을 주고서 안에서 이 집은 안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2개 못 쓰는 이유는 경기에 걸친 집을 못 쓰는 이유 왜 못 쓸까? 못 쓰는 이유는 밖에 쓰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안가 밖에 동일한 번호 있더라. 밖에서 쓰라고 안에서 이 집은 안 쓰는 것이고 경기 거친 것도 밖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에 밖에서 쓰라고 안에서 이 집은 2개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쓸 집은 몇 개 남았어요? 하나인데 그럼 지금까지 땅이 깨끗해졌으니까 뭐만 쓰는데 본번만 사용을 하는데 이해 가실라나요? 본번만 쓰는데 본번도 못 쓰는 본번이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가 있더라. 안가 밖에 같은 번호가 있는 경우하고 또 하나 경계에 걸친 집어는 제외된다. 2개 빼고서 본번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 규정은 말만 보여드릴게요. 예외 규정은 그럼 지금 칠판에 아직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풀자고요. 예외 규정은 지금 쓸 집은 사용할 수 있는 종전 집은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6번. 그럼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숫자는 도로 빼고 6개잖아요. 어디가 더 적어요? 종전 집원이 적어요? 새로 부여할 집원이 적어요? 종전 집원이 적죠? 그게 예외예요. 예외 읽어보세요. 이 밑에. 예외 읽어보세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렇게 다 단서가 붙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집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할 때 예외가 따라 나오는데 여기다 보지 마시고 아직은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만 그냥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념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세부적에서 외울 건 아니니까 필지가 깨끗하게 구획이 정리가 되면 토지가 깨끗해진 만큼 집원도 깨끗한 걸 쓰겠다. 어떤 걸 쓰는 게 깨끗해요? 본번이 깨끗해? 후번이 깨끗해요? 본번이 깨끗하네. 본번만 쓰겠다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요건 아직 안 보셔도 돼요. 1월달, 3월달 배울 때 외우면 되니까 여기 개발사업 시행령 시범부여 규정이 되는 겁니다. 틀만 잡으시면 돼요. 원칙은. 지금은 뭐 이 세부적인 사항은 1년 내내 외우게 돼 있으니까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외워져요. 1월달, 3월달, 5월달 들으면 다 외우시니까
자꾸 들어본 경우만 나오면 돼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집은 어떻게 부여하시더라. 원칙은 읽으나 보죠. 한번 칠판에 써놓은 거. 인지합치 본번에 부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고, 분할했는 경우는 하나의 필지는 어떤 걸 주고,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주고, 하나를 지은 나머지 토지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 말은 10의 1, 10의 2, 10의 3 자꾸 주는 것을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합병하는 경우는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하더라. 이 선순위의 모델은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지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땅이 깨끗해지니까 원칙은 어떤 것만 쓴대요? 본번만 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예외 규정은 다 따라와요. 오늘 뭐 한 번에 다 외울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이렇게 의미 정도만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잠깐 나머지는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생략하고요. 1월달 보도록 하고 잠깐 쉬신 다음에 135페이지의 지목 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